반갑습니다. SK텔레콤 미래기술원의 박명순입니다. 조금 전에 종기 원장님께서 저의 내용에 대해서 썸머리를 아주 짧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을 부과하려면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어찌 보면은 빅데이터가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현재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은 막 과거부터 많이 분석을 해오던 이제 조금은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좀 가치를 만들고 있고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이제 데이터라는 아까 설명을 해주신 데이터 레이크의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여전히 빅이라고 붙이기보다는 좀 스몰 데이터의 확장이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초 단위로 우리가 데이터를 게더링 하던 것을 뭐 0.1초 단위 아니면 0.01초 단위까지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미 여기에서도 데이터량이 1000배 정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노드가 뭐 한 1000개 정도 있었는데 전체 노드를 다 이제 데이터 게더링을 하지 못하고 조금은 이렇게 선별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요즘은 이제 전수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게 어찌 보면은 현재 저희가 이게 빅데이터에서 빅이라고 부르고 있는 빅의 이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개념으로 보면은 여전히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그 스몰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이 노다지의 땅 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의 종류에는 뭐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꼭 사진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현재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로 하는 음성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데이터, 문자 데이터 등등 이 비정형이라고 부르는 많은 빅데이터의 군이 여전히 이제 빅데이터 사업을 하시는 아니면은 그 솔루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기회의 땅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뭐 사진을 분석하거나 하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예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면은 공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메인테넌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테이블로 되어 있는 이런 장비가 뱉어주는 데이터들을 가지고만 분석을 했지만 요즘은 기계가 내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장비가 이게 정상인 상태보다 비정상일 때 소리가 좀 달라지네. 그러면 사실은 기계가 내는 음을 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고 조금 다른 상태로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웨이퍼나 이런 거에 이미지를 찍어서 미세 분석을 하게 되면 이미지에서 이런 게 정상인 것과 비정상인 게 이제 그림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아니라거나 이런 이 비정형적인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요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좀 더 이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 전반적인 그 에코시스템입니다. 사실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게 2012년도에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 랜드스케이프라고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나타내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나온 그림입니다. 사실 그림만 보더라도 굉장히 비지해졌습니다. 엔티티도 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참여자들도 많아지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 여기에 대한 응용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활발하게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보면은 하둡 에코시스템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6년에 보면은 뭐 하둡 파일 시스템이나 MR로 우리가 시작을 했던 게 사실은 지금 2000 잘 안 보이실 텐데 2015년에 여기 보게 되면은 거의 한 30개 가까운 이제 스택들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다양한 용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오픈 소스의 라이브러리들이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보면은 뭐 배치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조금 제한적인 용도로 저희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찌 보면 좀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이 되는 오픈 소스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이제 조금 크게 저희가 이제 진화를 봤을 때 최근에 저희 트렌드를 한 빅데이터 3.0이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빅데이터는 초창기에 나왔던 형태로 저희가 뭐 MR이라든지 하도 파일 시스템 중심으로 배치 중심으로 많은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면은 빅데이터 2.0은 사실은 IT에서 가장 이제 돈이 되고 의미 있는 분야인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에 어떻게 하면은 이 하둡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케이퍼빌리티를 갖추는 게 이제 빅데이터 2.0이었고요. 결국은 이런 빅데이터 2.0에서 이제 가장 많이 저희가 소구했던 것들은 기존의 그 레가시보다 빅데이터의 솔루션을 쓰게 되면은 당신이 기존에 지불하던 IT 코스트의 뭐 10분의 1, 20분의 1만 되어도 이게 하둡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저희 그 빅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의 소구의 포인트였습니다. 그게 아마 엔터프라이즈 마켓으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빅데이터가 이제 돈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솔루션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는 게 저희 빅데이터 2.0 시대였고요.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다양하게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는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이 되고 여기에 이제 좀 더 부가가치를 늘려가려면은 이런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제 어떤 밸류 있는 그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런 빅데이터 솔루션이나 빅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인텔리전스 부분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머신러닝과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빅데이터와 같이 접목이 되면서 충분히 의미 있는 그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이런 빅데이터 솔루션이나 아니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면 아까 스택에서 이런 그 머신러닝을 적용했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뭐 스파크 ML이라든지 H2O라든지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하둡 위에서 같이 인티그레이션 되는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빅데이터의 진화 방향은 빅데이터가 이 진행해 오던 어널리틱스도 그 하는 역할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과거에 뭐 이런 분석의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게 1차 목표였다면, 사실은 현재 있는 빅데이터의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가 이 프리딕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장애로 치면은 장애를 이제 장애가 왜 났지? 그다음에 그 과거를 회귀해서 왜 났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 분석이 맨 처음에 시작이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현재 장애 분석을 하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리 장애가 날 걸 좀 예측을 해서 장애가 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조치를 해서 장애에 의한 손실보다는 이제 미리 사전 대치를 해서 그에 대한 발생하는 손실을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게 현재 많은 그 빅데이터 솔루션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예측된 데이터들이 실제 이제 액션으로 넘어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장비의 파라메타를 제어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의 플로우를 바꾼다든지 하는 프리스크립티브 형태로 진화해 가는 게 이 빅데이터를 통한 그 어널리틱스의 큰 진화 방향 중에 하나라고 또 판단을 합니다. 좀 전에도 이제 저희 종기 원장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또 빅데이터의 가장 큰 소스를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IoT 디바이스의 증가입니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고요. 이런 그 IoT 디바이스의 증가도 사실은 빅데이터에 아까 얘기하는 그 3V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상당히 많은 아까 어널리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어널리틱스를 통해 만들어내는 밸류를 다시 제어까지 이어지게 하는 상당히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게 IoT 기술과의 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택 진화 방향에서 이제 또 다른 한 축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맨 처음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은 저희가 ICT 산업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아직도 보면은 사실은 다른 산업보다는 ICT 산업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채용하는 게 훨씬 비율이 높고요. 그렇지만 최근 몇 년 동안 ICT가 아닌 산업 영역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그다음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인 어떤 비즈니스의 리인벤션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GE인데 GE에서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게 항공기 엔진의 그 렌탈 사업입니다. 당연히 항공기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비행기를 팔 때 사실은 그 장비 자체를 파는 게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고 장비 제조사 모델이었는데 사실은 GE가 이제 이걸 빅데이터 등과 결합을 하면서 엔진을 렌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메인터넌스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주는 이런 비즈니스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뭐 이렇게 프로액티브하게 했다기보다는 GE 나름대로 새로운 엔진을 이렇게 어답션 레이스를 높이기 위해 이제 강구해낸 비즈니스 모델이긴 한데 사실은 장비 제조사에서 지금은 GE는 이제 서비스 회사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GE가 만드는 뭐 여러 가지 MRI라든지 이런 장비들도 똑같이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렌탈을 해주고 리모트로 실시간으로 장비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용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제 사전으로 정비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비스 모델화해서 지금 어찌 보면은 비즈 모델을 많이 바꾼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로고가 빠졌는데 그 노무라에서 아마 올해 초에 그 로보 어드바이저 그다음에 주식 거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유안타 증권인가 유안타 증권으로 아마 나왔는데 그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물론 거래 내역이라든지 과거의 트렌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뭐 일반 소셜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블로그 데이터든 이런 데이터들을 합쳐서 사실은 몇 분 후에 주가를 이 시스템이 예측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예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한 3, 4분 후 아니면 5분 후에 이 회사의 주식이 이런 걸로 이제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시간 전에 나한테 인포메이션을 먼저 주고 그걸 가지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찬스를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지는 조금 더 검증이 돼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빅데이터 기술 그 다음에 이제 AI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 아니면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 외에 네. 그 외 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텔레콤에서 이게 빅데이터와 관련된 액티비티들을 어떤 게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머지 세션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SK텔레콤 내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케팅에서 저희가 고객의 VOC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타겟 마케팅을 할 때 빅데이터 솔루션들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저희가 네트워크 품질을 최적화하거나 그 다음에 장애를 디텍션하거나 그 다음에 장애를 분석을 하는 이런 쪽에 빅데이터 솔루션들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지국이나 뭐 이런 걸로 치면은 10몇만 개의 어떤 기지국 장비들에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량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장애를 디텍션하고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 이미 빅데이터 기술로 접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뭐 어제 오늘 한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이런 내부적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술을 저희가 이제 외부 사업이나 솔루션화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시로 저희가 가지고 온 거는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하이텍 제조 반도체 회사에 저희가 빅데이터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시간 장애를 디텍트하고, 실제 보면은 이게 장애가 어떤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패턴이 틀어지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 장애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퍼 상태에서 보면은 예전에 이제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량이 많아서 샘플링으로 장애 그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전수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미세 품질 분석 시스템이 저희 솔루션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솔루션을 가지고 뭐 일부 이제 제조 공장 등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오늘 주제인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저희 텔레콤에서 하고 있는 IoT 기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클라우드 기술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저희가 좀 더 토탈 솔루션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조금 주제는 어찌 보면은 과거라기보다는 많이 이때까지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던 것들이 빅데이터 그 자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분석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까지는 효용 가치가 있었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지라든지 어떤 노무라의 이제 예처럼 어찌 보면은 빅데이터가 그냥 빅데이터에 분석하고 그냥 데이터를 주고 인사이트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이 ICT 기술이 다른 도메인, 아까 제조 아니면은 뭐 다른 도메인과 결합이 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찬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빅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사실은 이제 이런 찬스를 만들기 위해 오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